API를 쓴 것 자체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채팅 하듯이 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API 쓰는 이유가 뭐였죠? 단순 반복.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하고 싶어서잖아요. 근데 반복을 하려면은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반복을 이제 코드로 작성해서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파이썬 기초, 파이썬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작업을 시킬 거기 때문에 파이썬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빠르고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파이썬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는 뭐 점프트 파이썬이라는 교재 웹에 가면은 이제 바로 볼 수 있는 웹으로 된 교재이고요. 뭐 출판된 것도 있어요. 만약 나는 뭐 책이 더 편하다라고 하시면은 뭐 출판된 거 보셔도 되고 웹으로 보셔도 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뭐 이런 교재 외에도 정말 데이터가 정말 많고 이제는 그 GPT나 우리가 지금 방금 쓰고 있는 구글 AI 스튜디오의 제미나이가 훨씬 훌륭한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정말 코딩도 잘하고 무엇보다도 뭘 물어봐도 정말 화내지 않고 항상 상냥하게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빠르게 지나가느라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거를 뭐 저한테도 당연히 물어보셔도 되지만 이제 사람은 뭐 메일을 보내고 막 이래도 바로 답장도 안 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난 답장을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인공지능들이 굉장히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요거 코레밍크 보시면은 이제 파이썬 이제 기초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같이 파이썬 공부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파이썬을 본격적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아마 여러분 요즘에 워낙 많이 이제 사용되는 언어라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파이썬은 91년도에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로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는 객체 제한 언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특징이 간결하고 읽기 쉬운 문법이 특징이어서 이제 배우기도 좀 쉬운 편이고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파이썬을 우리가 배우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아까 잠깐 맛보기로 해봤던 어떤 인공지능 API 불러와가지고 뭔가 하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간단한 데이터 처리 같은 거 우리가 뭐 엑셀 같은 걸로 해왔던 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파이썬을 할 수 있고 더 복잡한 처리들도 충분히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을 배워 두시면은 여러모로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너무 이런 파이썬을 포함한 코딩을 배우기가 참 좋은 환경이에요. 유튜브나 이런 공개된 강의도 많고 이런 AI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썬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의 뭔가 요소 혹은 개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재료에 해당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이거를 어떻게 프로세싱 할지 요리를 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리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요리의 어떤 식재료들 그리고 뭐 얘를 뭐 썰고 볶고 뭐 삶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조합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요리가 만들어지죠. 재료도 뭐 다양한 재료가 있고 그 다양한 재료를 재료에 맞게 프로세싱 하면은 이제 하나의 요리가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재료에 해당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한 자료형들이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자료형을 배우기에 앞서서 변수를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자료형은 대부분 변수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뭐 꼭 변수에 담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 변수에 담아서 얘를 뭔가를 처리를 하면은 훨씬 좋기 때문에 변수와 함께 자료형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변수는 제가 아까 그냥 변수에 담는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정확하면 변수를 뭐뭐라고 선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더 이제 프로그래밍스러운 그런 표현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변수라는 것은 하나의 상자다. 상자가 이제 있고 상자마다 이름을 붙여놓는 거죠. 이 앞에 표를 붙여놓는 거예요. 이 표, 여기 이 상자는 뭐 예를 들어서 자료 1, 데이터 1 상자다 하고서는 그 상자 안에 내가 이제 다 처리할 데이터 1을 담아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담아 놓는 것을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안에 무슨 데이터가 들어갈지를 이제 명령하는 거를 이제 보통 변수를 선언한다고 하고, 이 선언을 할 때는 무엇을 사용하느냐? equal.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같다라는 뜻으로 쓰는 equal을 씁니다. 수학에서 같다와 같은 이제 equal을 쓸 때는 아래에 배우겠죠. equal을 두 번 써요. 두 번 쓸 때 그러고, 한 번만 쓰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변수, 이 이름을 가진 변수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뭐다를 선언할 때 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equal이 이제 수학에서 쓰는 개념하고 좀 다르다. 지금 이 파이썬에서는 그거를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이제 뭐 초기화한다라고 해서 이제 빈 변수를 이제 하나 만드는 것을 초기화라고 하는데요. 일단 변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지금 여기 A, B, C, D, E 이렇게 알파벳이 나와 있죠. 얘네들이 변수 이름이에요. 이 A, B, C, D, E라고 한 것은 변수명은 항상 임의로 지으시면 됩니다. 내가 기억하기 쉽고 쓰기 쉬운 이름으로 임의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그냥 지금은 외우기 쉽게 A, B, C, D, E로 한 거고요. 여기에 변수명으로 숫자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넘버 2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지금 일단 A라고 줬고요. 이 A라는 이름의 변수명을 가진 변수라는 상자에 뭘 담습니까? equal이 이제 담는다는 거죠. 뭘 담습니까? 10이라는 숫자를 담은 거예요. 네, 파이썬은 숫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수와 실수에서. 정수형 변수, 실수형 변수가 있고, 그래서 B에는 이제 실수형 변수를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C에는 문자열, 즉 어떤 텍스트, 문자가 하나만 담겨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문자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캐릭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D에는 뭘 담냐? 리스트라는 파이썬에서 쓰는 이런 우리가 이제 좀 직관적으로 숫자나 문자 같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좀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그 자료들이 있거든요. 데이터가 있거든요. 데이터 유형이. 그래서 그 유형 중에 리스트라는 유형이고요. 이렇게 씁니다. 요 안에 있는 애들을 이제 여러 데이터들을 묶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집합이죠, 집합.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라는 어떤 자료형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 속성과 실제 값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존이고 나이는 뭐 30, 뭐 이런 식의 속성과 실제 값을 이제 하나로 묶는 유형의 데이터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딕셔너리라고 하고 요거를 E라는 변수에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담았는데 그 담은 거를 왜 담고 어떻게 쓰느냐? 왜 담을까요? 이게 지금 뭐 숫자 이렇게 하나지만 숫자가 계속 처리가 되다 보면은 복잡한 숫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숫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써야 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 A라는 변수는 우리가 수학에서 x는 10이다 라고 본 거여서
선언을 해놓으면은 걔는 그냥 쭉 10이잖아요. x를 11로 만들고 싶으면은 x 더하기 1을 해야죠. 그쵸? x를 갑자기 x는 이제부터 10이 아니고 11이다 뭐 이렇게 쓱쓱 지우고 이렇게 하는 게 수학에서는 좀 이상한 일인데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건 a라는 박스이기 때문에 10이 아니야 10 여기 나 1 더해가지고 이제부터 이 박스에는 11이 들어가 있어. 이런 것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리고 뭐 이게 한 책의 첫 번째 줄이다. 두 번째 얘 빼고 이제 두 번째 줄을 담겠다. 그것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라는 거는 이제 어떤 데이터 처리를 할 때 뭐 요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재료를 이제 그 주문해온 첫 번째 라면을 이제 끓였어요. 그래서 나갔어. 두 번째 라면을 끓이면서 라면 봉지 새로 뜯어서 라면 이제 거기에 넣는 거죠. 그래서 또 끓였어. 나갔어.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라면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 여기는 라면 냄비다 라는 것을 여기 표시를 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라면 냄비를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어디서든 그 라면 냄비를 호출을 하면은 그 라면 냄비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호출하는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쉬운 게 변수 출력입니다. 출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이 출력이 아니라 요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rint라는 이런 명령어를 쓰면은 출력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A도 화면에 보이게 하고 B도 보이게 하고 C도 보이게 하고 D도 E도 보이게 해라.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실제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에다가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줘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되죠. 이게 이제 화면이에요. 네.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고 10, 20.5, 헬로 월드, 1345, 네임 존 에이지 30 이렇게 잘 우리가 정의한 대로 선언한 대로 변수들이 잘 화면에 프린트가 되었죠. 그래서 그리고 변수는 지금 A, B, C, D, E라고 했지만 나중에 뒤에 보시면은 규칙들이 있긴 한데 규칙에 맞춰서 이제 영문자나 숫자 등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름은 더 복잡하고 기억하기 쉽게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 변수에 담는 데이터에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형이라고 하고요. 유형이라는 뜻에서 데이터가 어떤 종류인지를 구분을 하는 것인데요. 이 구분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고 처리되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얘를 잘 구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프로그램의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구분하는 이유는 데이터 저장 방식이나 연산 및 처리. 예를 들어서 숫자가 있고 문자열이 있어요. 1이라는 이 문자가 있는데 그것이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아래에서 다시 눈으로 보면서 같이 할 텐데 얘네들을 구분하지 않으면은 이제 숫자는 더 사칙연산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문자는 거기서 사칙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문자로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 구분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엉뚱한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처리가 이제 버그겠죠. 그래서 자료형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 자료형은 이제 숫자들, 그 다음에 문자, 리스트, 딕셔너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있어요. 튜플이라든지 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자료형들은 이 정도를 기억을 일단은 해두시면 됩니다. 더 복잡한 것들은 이제 추가로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숫자는 크게 정수와 실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정수와 실수의 구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언어가 있는데요. 파이썬은 그러지는 않아요. 좀 유연하게 하는 거고 소수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수 실수를 구분을 하는데 정수와 실수 구분이 뭔가 잘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알아서 좀 처리를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코딩을 할 때 막 엄청나게 신경을 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수와 실수 나누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정수는 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뭐 뒤에
소수점 숫자가 없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고, 실수는 좀 아주 자세하고 복잡하고 섬세한 그런 프로세싱이 된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숫자 자료형들, 정수든 실수든 선술 연산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칙 연산도 있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제곱을 한다든지 이런 산술 연산자들을 통해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수형 변수를 한번 다시 선언을 해볼게요. A, B. 자, 우리 아까 B, A는 12였고 B는 아까 20.5였는데요. 이렇게 같은 이름에 다시 마이너스 3을 저장을 한다 하면은 여기에 이전에 있던 데이터는 그냥 버려버리고 다시 얘로 새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은 보시면은 20.5였는데 20.5에 마이너스 3을 해가지고 뭐 16.5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쿨하게 마이너스 3이 다시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얘를 마이너스 3인 거고요. 그래서 변수명을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짓는 게 되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앞에서 쓰다가 나도 모르게 똑같은 변수명이 사실 다른 걸 쓰려고 한 건데 똑같은 변수명 쓰면 앞에 있던 데이터가 싹 날아가고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생겨버리니까 그런 것들 좀 사실은 주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수는 뭐 3.14라든지 마이너스 0.5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산술 연산자로 계산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A는 10이고 B는 마이너스 3이 아니라 그냥 3으로 한 다음에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입니다. A를 B로 나눈 나머지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A를 B로 제곱하는 겁니다. 이런 산수 연산자들을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하면은 13, 7, 30, 이제 3.33 나눈 거니까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1이죠. 10에서 3으로 나누면은 9가 있고 나머지가 1이니까 이제 나머지 1이고 제곱을 하면은 1000입니다. 이런 식으로 산수 연산자로 숫자들은 서로 연산을 할 수가 있다. 숫자 자료형을 서로 뭐 정수, 실수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플로트 x, int 이런 식으로 플로트 이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int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정수에서 실수로 바꿀 수 있고 요 값을 요 앞에 이게 뭘까요? 이게 변수예요, 여러분. 네. 변수 아까 우리 지금까지 x, y, a, b, c, d 단순한 것만 썼지만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은 좀 헷갈리기 쉽잖아요. a, b, c, d 이런 거는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변수명은 좀 직관적으로 단어나 구로 짓는 것이 이제 정석입니다. 그래서 x를 이제 실수로 만드는 거, y를 이제 정수로 만드는 그런 거를 한 내용 그 결과물을 요 안에 담는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했더니 이렇게 5가 정수인데 0.5로 나온 거. 3.94는 실수인데 정수로 하면은 이제 버림을 해버리죠. 반올림이 아니라. 그래서 이 소수점 D는 없애고 3만 남습니다. 그래서 숫자 자료형으로 이렇게 숫자 자료형은 서로 이제 변환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숫자였고 그 다음에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은 문자로 이루어진 데이터 타입으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앞과 뒤를 감싸야 됩니다. 앞에만 쓰거나 뒤에만 쓰면 오류나요? 그 앞뒤로 다 처음과 끝을 이제 감싸서 표현을 해야 되고요. 한 번 생성되면 변경할 수 없으면 특정 문자만 수정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앨리스에 A가 나는 오타여가지고 A만 뭐 이렇게 바꾸고 싶다. fix 뭐 A를 to B로 바꿔줘. A를 B로 바꿔줘.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는 자료형들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뒤에 자료형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와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덱싱과 슬라이싱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특정 문자 위치에 접근하고 추출을 할 수 있다. 아래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자열 변수는 이렇게 따옴표를 앞뒤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앞뒤로 다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출력을 하면은 그대로 변수에 이제 들어간 내용이 잘 나오고요. 이 슬라이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s라는 변수를 hello라는 이 문자열을 넣었어요. 그래서 hello의 슬라이싱입니다. 0번째를 프린트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0번째라는 게 뭘까요? 컴퓨터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셀 때 0부터 세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게 0번째예요. 그래서 hello니까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얘가 h가 0번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린트가 h가 됐죠. 근데 요 애를 나 이거 딱 프린트 해봤더니 h가 소문자네? 대문자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얘를 다시 변수 삼아서 이거를 다시 변수인 것처럼 해서 이걸 넣고 그 다음에 대문자 h를 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러가 되죠. 아까 제가 위에 뭐라고 했죠?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통해서 그 위치에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 0번째인 h에 접근할 수 있지만, 얘를, 이제 대문자로 얘만 이제 쏙 빼가지고 대문자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를 수정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아예 새롭게 변수를 지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나만 쏙 수정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러 메시지가 뜨죠. 할 수 없다고. 문자열도 연산이 가능합니다. 숫자처럼 연산은 당연히 안 되겠죠. 합치거나 반복하거나 길이 구하기 이런 정도만 할 수가 있어요. 나누기 이런 거는 안 되죠. 숫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문자열 합치기. 요 S1이라는 문자는 헬로우고 S2라는 문자는 월드예요. 헬로 월드를 합치고 싶다. 그러면은 S1 플러스 S2 플러스 그 기호를 쓰면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게 띄어쓰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붙어서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냥 이거부터 해볼까요? 프린트 S 맨 위에 있는 요거가 이제 프린트 S1 플러스 S2 한 거죠. 그러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띄어쓰기가 안 된 요 그냥 붙어서 말 그대로 그냥 직접 붙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콤마도 넣고 띄어쓰기도 넣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도 이제 하나의 문자열이거든요. 변수 없이 그냥 이렇게 바로 쓸 수도 있어요. 문자열을 변수에 꼭 담지 않더라도 이렇게 일회성으로 쓸 거면은. 그 다음에 느낌표, 지금 요 느낌표도 문자열인 거예요. 그래서 hello world 이렇게 콤마와 느낌표를 붙인 스타일로 넣을 수 있다.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이 더하기로 한 번에 묶어가지고 result라는 변수에 담아서 그거를 프린트를 한 것이죠. 그다음 문자열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곱하기 기호를 쓰면은 그 횟수만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hello 뒤에 띄어쓰기 한 칸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hello 해서 띄어쓰기까지 해서 3번 반복이 됐죠. 문자열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length의 len, 그 앞에 세 글자만 뗀 거죠. len을 하고 여기 괄호 안에 그걸 쓰면은 숫자로 반환을 합니다. 숫자는 뭐죠? 길이, 개수. 여기에 있는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문자열 길이라는 것은 여기에 문자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hello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가 있을까? 5. 그 다음에 S3이 뭐죠?
네, 헬로 한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 있죠?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띄어쓰기 들어가 있다고 했죠. 띄어쓰기도 숫자 셀 때 들어가요. 얘도 기호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헬로처럼 보이지만 S1은 5개고 S3은 6개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띄어쓰기나 뭐 각종 뭐 느낌표, 마침표 이런 것도 다 기호라서 이 문자 길이 구할 때 다 카운트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덱싱은 아까 위에 잠깐 맛보기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떤 특정 문자의 위치에 접근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요. 숫자를 개수를 셀 때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랭 쓸 때는 0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길이를 셀 때는 0부터 시작하지 않지만 이 위치 셀 때는 0번째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것은 0번째입니다. 그래서 S1이 아까 위에 뭐였죠? 헬로우였죠. 헬로우의 이제 첫 번째는 H, 두 번째는 E죠. 그 다음에 SE, 월드예요. 월드의 첫 번째는 W, 이제 O, L 이렇게 되는 거죠. 왜 L이냐? 마이너스 2라는 인덱스가 있는데요. 마이너스로 하면은 뒤에서부터 셉니다. 뒤에서부터 이제 마이너스는 또 0이 없죠. 마이너스 0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번째예요. 얘가 첫 번째 마이너스 두 번째 해서 이 L이 이제 마이너스 2입니다. 조금 헷갈리죠. 그냥 앞에서부터 셀 때는 0이고 뒤에서부터 셀 때는 또 마이너스 0이란 개념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그렇게 셉니다. 일단 마이너스가 뒤에서부터 센다라는 거는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헷갈릴 수 있어요. 몇 번 하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인덱싱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슬라이싱은 이제 그 인덱싱, 이거 몇 번째 이 전체 문자 열에 몇 번째야? 그걸 따지는 게 인덱싱이고, 그걸 잘라내는 거. 슬라이싱이죠. 말 그대로.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우리 잘라내자. 그래서 그것만 다시 데이터로 쓰자. 이런 게 슬라이싱이에요. 이 부분을 추출하는 거고요. 스타트와 엔드의 형태. 그 다음에 이 가로 묶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면 스타트는 포함이고, 그러니까 0을 쓰면은 0을 포함하는 거예요. 엔드는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서 10을 쓰면은 10번째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게 아니라 9번째까지 나온 거예요. 인덱스와 마찬가지로 0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그리팅 앞에 이렇게 그리팅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팅이 헬로 월드예요. 헬로 월드인데 얘를 다시 불러와서 슬라이싱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헬로 월드의 0에서부터 맨 첫 번째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5인데 0 하나 둘부터 하면 안 되죠. 0, 1, 2, 3, 4, 5가 요 콤마죠. 5는 포함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해서 헬로우만 나와야 돼요. 그렇죠? 맞죠? 이것도 5, 6,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W부터 7이죠. 7, 8, 9, 10, 11. 그 다음에 12는 포함 안 되니까 여기까지고 월드. 그 다음에 요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게 0에서 5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여기를 아예 비워두면은 처음부터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여기를 남겨두면 끝에를 남겨두면 끝까지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니까 요거랑 똑같은 거죠. 0에서 5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이 헬로가 나오고요. 이 끝까지 가는 거, 7에서부터 끝까지 가는 거는 7에서 10이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 여기 느낌표가 있잖아요. 이 느낌표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얘도 다 기호예요. 컴퓨터는 그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띄어쓰기도 구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고요. 콤마, 느낌표 이런 거 다 기호예요.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느낌표까지 다 프린트가 됩니다. 다양한 문자열을 메서드, 어떤 조작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문자로 변환하는 거, 소문자로 변환하는 거, 문자열을 특정 기준으로 분리하는 거, 특정 문자를 기준으로 이제
결합하는 거, 이런 공백 제거하기, 다른 문자로 대체하기, 이런 것들. 요거는 뭐 외우시면 좋은데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냥 외워지거든요. 일단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 돼요. 대문자로 변하면 다 대문자 됐죠? 소문자로 변하면 다 소문자 됐죠? 그 다음에 특정 문자를 기준으로 분리한 다음에 그 분리한 거를 각각 문자열 변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은 리스트 목록이잖아요. 목록이니까 하나의 리스트로 담아 놓습니다. 분리만 해놓고. 그 다음에 특정 문자로 결합하는 것은 이제 여기 제가 이제 한 거는 띄어쓰기, 공백, 화이트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결합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기준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 결합할 때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그 결합되는 그 중간에 매개의 어떤 물처럼 중간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띄어쓰기, 화이트 스페이스가 들어간 헬로 월드가 탄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공백 제거, 이렇게 공백이 많은 문자열을 넣어도 스트립이라는 메서드 사용하면은 공백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헬로 파이썬을 이제 리플레이스, 아예 이제 특정 문자를 리플레이스 하면은 헬로 파이썬이라고 이제 월드가 파이썬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헬로 월드랑 헬로 파이썬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자열이었고, 리스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면은 아까 문자열 수정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헬로 파이썬이 됐네요. 원본은 바뀌지 않아요. 원본은 바뀌지 않고 이렇게 잠깐 프린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따로 변수에 담지 않으면은 다시 헬로 월드 요 다음에 이제 프린트하면 다시 헬로 월드로 돌아가요.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리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을 순서대로 저장할 수 있는 어떤 목록형의 이제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괄호로 감싸고 각 값을 쉼표로 구분을 합니다. 리스트는 순서를 가진 데이터의 집합이고요. 각 요소는 이제 인덱스를 통해서 아까 이제 인덱싱 하듯이 0, 1, 2, 3, 4 순서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0부터 시작하죠. 문자열, 숫자열, 단어 리스트 등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이제 함께 저장할 수도 있어요. 요 안에 문자만 들어가야 된다, 숫자만 들어가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섞어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요소의 값을 변경할 수 있다. 문자열은 안 됐죠. 하지만 리스트는 수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리스트 변수 선언하는 거 지금 숫자만 넣고 요거는 문자열만 넣었고 얘는 숫자, 문자열, 숫자, 그리고 얘는 리스트죠. 작은 리스트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가능하다. 그래서 numbers, fruits, mixed 다 프린트가 잘 되고 있죠. 그럼 fruits의 0, 1, 2, 0, 1, 1 이 순서대로 나오겠죠. 프린트를 해보면은 그쵸. 애플, 바나나, 체리 이렇게 나옵니다. 인덱스를 통한 요소값, 우리 아까 문자열에는 요게 에러가 났어요. 요렇게 프루트 1은 블루베리 이렇게 바꾸기다 라고 하면은 소문자 H를 대문자 H로 바꾸자 하면은 에러가 났어요. 하지만 리스트는 아무 문제 없이 바로 바뀝니다. 애플, 바나나, 체리였죠. 처음에는. 근데 인덱싱을 통해서 바꿨어요. 블루베리로. 그랬더니 애플, 블루베리, 체리로 바로 바뀝니다. 리스트는 일부를 슬라이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추출할 수가 있죠. 문자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방식입니다. 같은 방식이고 똑같은 방식인데 이제 새로운 거 스텝이라는 거를 쓸 수 있어요. 이 두 칸씩 0에서부터 두 칸씩 이제 건너가고 요거는 뒤에서부터 한 칸씩이니까 그냥 역순으로 차례로 하는 거고,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4부터 이제 역순으로 출력해라 라는 겁니다. 4부터 역순으로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 이제 스텝이 아니라 그냥 4에서 마이너스 1까지 출력해라. 이런 거는 이제 똑같죠, 위에. 그래서 2, 3, 4, 0, 1, 2, 그 다음에 7, 8, 9, 10, 이제 끝까지고, 요거 이제 보시면은 이제 0부터 두 칸씩이니까 0, 2, 4, 6, 8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니까 뒤에서부터 그냥 쭈루룩. 완전히 이제 뒤집는 거죠. 뒤집는 거고, 이거는 4에서 마이너스 1까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9가. 근데 이제 얘는 포함 안 되는 거니까 그 앞에 8까지.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싱 하는 방법 알아두시면 되고요. 리스트 연산은 리스트는 더할 수 있고 곱할 수 있어요. 그 문제랑 비슷합니다. 더하면은 이 두 가지 리스트를 1, 2, 3, 3, 4, 5, 6 해서 3이 겹치죠. 3이 겹치면 두 번 들어갑니다. 네, 두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렇다면 곱하기를 하면 그냥 똑같은 거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똑같은 게 세 번 들어가는 거예요.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가공하는 그런 메서드도 여러 가지 이제 제공을 합니다. 추가하기, append라는 추가하기, 요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얘는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은 오렌지가 기존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추가됩니다. 그래서 오렌지가 맨 뒤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소를 삽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키위라는 것을 1에다가 넣는다. 1자리. 여기가 0이죠. 항상 그 위치할 때는 0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1자리에 이제 키위가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얘 제거, 바나나를 제거해라. 그럼 바나나가 원래 키위 뒤에 바나나 있었는데 없어졌죠. 이렇게. 그 다음에 리스트 정렬. 이렇게 막 섞여 있는 리스트를 sort 쓰면은 이제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가 되고요. 뒤집기. 아까 이렇게 그 마이너스 스텝 사용해서 역순으로 출력할 수도 있지만, 이제 리버스라는 것을 하면은 뒤집어서 9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랭, 이게 길이 구한 거. 이 길이라는 표현이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일단 길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문자열은 그 각 문자의 개수고, 리스트는 리스트의 콤마로 이제 구분돼서 들어가는 각 하위 요소들의 이제 개수예요. 그래서 리스트에 요소가 몇 개 있는지 구하는 거 랭을 쓰면은 이제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도 이렇게 9에서 1 이렇게 나오고요. 리스트의 합 구하는 거는 이제 이거 다 더하는 거, 이 안에 요소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44고. 그 다음에 특정 요소, numbers, 이 numbers라는 리스트의 count, 특정 요소의 개수를 세면은 이제 3입니다. 5가 3번 들어가 있는지 볼까요? 여기 5 3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5가 3번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검색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어떤 특정 요소를 찾은 다음에 걔의 인덱스 반환한다는 것은 걔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넘버스의 인덱스 4라는 숫자를, 넘버스라는 리스트에서 4라는 숫자를 찾고 걔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 되겠죠. 4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보시면은 0, 1, 2, 3, 4, 5 다섯 번째 위치에 있죠. 그럼 여기 5. 그 다음에 키위는 0, 1 첫 번째 위치에 있죠. 그래서 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sum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합하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위에도 있었죠. 우리가 리스트에 합 구하기 sum을 쓸 수 있다라고 했지만 여기는 넘버스는 숫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플러스는 이제 애플, 키위 이런 애들 숫자니까 얘를 합칠 수가 없어요. 그냥 애플, 키위, 체리 이렇게 합쳐서 그 더하기 쓴 것처럼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류가 난다라는 거 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료형, 이 리스트도 자료형이지만 그 안에 있는 각 요소들의 자료형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메서드의 사용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키랑 밸류, 키와 값, 요상, 키라는 것은 어떤 유형, 뭐 타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키와 값, 이제 사전에 보시면은 표제어 있고 그 표제어에 막 설명 있고 그런 것처럼 얘를 찾을 수 있는 키가 있고 그 값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키만 있거나 값만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한 쌍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 중괄호로 감싸고 각 키와 값, 밸류 쌍은 콜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키와 값을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각 키는 유일합니다. 우리가 이 사전에 보면은 그 표제어들은 유일하잖아요. 물론 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업계번호라고 뭐 1, 2, 뭐 나 1, 나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뭔가를 주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름도 딕셔너리잖아요. 그래서 키는 유일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은 설명은 같은 설명일 수 있죠. 사람, 인간 요거는 의미가 같으니까 설명이 같을 수 있는 것처럼 값은 이제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이제 각 키가 유일하고 키를 통해서 그 값을 찾을 수가 있고요. 데이터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사전이랑은 조금 다른 게 이제 사전은 뭐 알파벳 순서대로 있지만 딕셔너리는 뭐 순서를 따로 저장하지 않고 이제 그래서 인덱싱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순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 생성 후에도 각 키 값상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수정해 가면서 코딩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괄호로 감싸고 각 키 값상을 이제 콜론, 중간에 콜론을 통해서 구분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이제 딕셔너리에는 name, John, age 30 이렇게 넣고 스코어에는 수학은 90, 과학은 85 이렇게 넣어서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키를 통해서 우리가 사전 찾듯이 키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name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age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name은 John, age는 30 이렇게 나오고요. 키를 통한 키 값을 바꾸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펄슨 딕셔너리의 age를 불러온 다음에 equal을 써가지고 35라고 쓰면은 원래는 30이었죠. 30이었는데 다시 불러보면 35로 수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도 할 수 있어요. 펄슨의 키 값은 city고 그 city의 value, 키의 그 값은 이제 서울이다 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은 뒤에 city는 서울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밸류 쌍이 키 밸류 쌍이 하나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딕셔너리도 역시 다양한 메서드들이 있는데요. 이제 키와 밸류를 각각 키만 보고 싶고 밸류만 보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키즈라는 거를 쓰면은 키만 볼 수 있고요. values라는 걸 쓰면은 그 값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키 값상을 반환하는 거,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는 거죠. 이거는 items라는 메서드를 활용하면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리스트로 나와요. 네, 이 키, 그다음에 value의 리스트,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딕셔너리를 이제 투플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한 고정된 쌍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키를 사용해서 값을 반환하는 거. 내가 키는 알아요. 키는 아는데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모를 때 이렇게 get이라는 걸 쓰면은 그 값을 존, 이제 name이라는 키의 값은 존이다. 그대로 name이라는 키의 값은 존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pop이라는 거는 특정한 키를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pop이라는 거 이렇게 팝콘을 탁 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age를 이제 튕겨내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age라는 거를 변수를 프린트를 해보면 35가 나오는데 다시 person이라는 딕셔너리를 보면은 age가 없어졌죠. 네, 지금 age 35라는 그런 딕셔너리 키 밸류 쌍이 없어지고 두 개만 남아 있습니다. 다른 딕셔너리의 키 값상을 추가하거나 기존 값을 변경하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name은 제인이고 city는 뉴욕이다. 요 이제 딕셔너리, 새로운 딕셔너리를 하나 추가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name은 존이었는데 제인으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city는 서울이었는데 뉴욕으로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자료형들이 있습니다. 주요 자료형들과 그 외의 자료형은 공식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좀 임의로 정한 거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숫자, 그 다음에 문자열, 그 다음에 리스트, 딕셔너리 요것들은 그냥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얘네들은 굉장히 쓰는 일이 잦은데 그 외에는 조금 빈도가 적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튜플은 리스트와 비슷하지만 한번 생성하면 수정될 수 없는, 리스트는 지금 이렇게 업데이트, 존이 제인으로 바뀌고 이런 업데이트가 가능한데 그러지 않는 거고, 소괄호를 이제 사용하고요. 집합은 유일한 요소들의 모음, 이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이제 자료형이죠. 중괄호를 사용해서 이제 선언을 하고요. 분리는 이제 창과 거짓 두 가지 값만 가지고 있는 좀 특수 자료입니다. 조건문에서 A가 1이 2보다 크냐 그러면은 거짓이죠. 1은 2보다 작은 거니까 이런 식의 이제 조건문의 창 거짓을 판별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분리를 많이 쓰게 됩니다. 튜플은 이제 바로 이렇게 1, 2, 3 애플, 바나나, 체리 이렇게 쓰고요. 이제 변수 출력하는 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선언을 한 변수들이 이제 출력이 되고, 요소는 이제 인덱싱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0번째 거, 첫 번째 거, 0이 맨 앞에 있는 거죠. 1은 그 다음에 두 번째고, 그래서 1, 2 이렇게 되는 거죠. 집합은 이렇게 리스트랑 비슷한데 얘는 리스트처럼 중복이 있거나 그럴 수 없고 이제 중복 없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추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add를 통해서, 그 다음에 중복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 add를 했죠. 4를 두 번 했지만 여전히 4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중복은 자체적으로 제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를 제거를 하면은 이렇게 2가 없이 1, 3, 4 이렇게 됩니다. 추가 및 제거는 할 수 있지만 중복으로 추가되진 않는다. 그 다음에 불린 값은 이제 창과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true, false 이렇게 씁니다. 대문자 맨 앞에 거는 대문자로 쓰면은 이제 자동으로 불린 값이 되면, 그래서 참, 거짓 이렇게 프린트가 되고요. 조건문에서 이제 보통 많이 사용이 되어요. 그래서 A가 10이고 B가 20이라고 할 때 A가 B보다 크니까 아니죠. 거짓이고, A가 B보다 작다 그러면 참이고, 그 다음에 A와 B가 같다. 이퀄 두 개가 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학에서의 같다 표시라는 얘기 했었죠. 이퀄 두 개가 같다 표시고, 하나는 변수의 값을 입력하는 것이고, 그래서 같지 않죠. 10과 20이니까. 그래서 거짓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자료형이라고 해서 재료였어요. 요리의 재료. 그러면 이제 이 재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더 이제 칼질을 해서 자를 것인지, 볶을 것인지, 튀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문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조건문, 반복문,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크게 이제 조건문과 반복문이라는 이 문법이 어떤
문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함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코드의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한 번에 묶여가지고 이런 그 블록으로 사용한다. 마치 변수처럼. 이 변수는 자료형을 담는 거라고 한다면은 함수는 이제 어떤 그런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써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요거 변수를 부르면 변수가 다시 나타나듯이 함수를 부르면은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게 하는, 그래서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여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문이 있고 반복문은 while이랑 for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총 세 가지 문법이 있고 그거를 이제 조합을 할 때 함수라는 것을 이제 구성해서 사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if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f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직관적으로 잘 알죠. 만약 그렇다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실행을 할 때 뭔가를 뭐 더하거나 빼거나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뭔가를 수행을 할 때 조건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A가 B보다 크면은 그 다음에 항상 요거를 이제 찍어줘요. 그러면은 이 범위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의 특징은 들여쓰기라는 걸 해요. 들여쓰기를 하면은 이 위에 있는 내용에 종속되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과 20을 비교를 한 다음에 10이 20보다 작을 때 프린트 하라는 거예요. A는 B보다 작다라는 문자열을 프린트 하라는 겁니다. 하면은 당연히 A가 B보다 작은 게 맞죠. 참이니까. if는 참일 때만 어떤 액션을 하고 거짓일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죠. 네. 지금 이 아래에 프린트가 아무것도 안 되죠. 왜 아무것도 안 되느냐? 거짓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다시 C는 30, D는 20일 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if만 쓸 수도 있지만 참일 때와 거짓일 때를 각각 따로 나눠서 다른 행동을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if와 else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if일 때는 여기 if 아래 들여쓰기 한 얘를 이제 실행하는 거고, else일 때는 들여쓰기를 한 얘를 실행합니다. 이 들여쓰기는 보통 탭 한 번 혹은 띄어쓰기 4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셔야 되고, 그 한 번 쓰면은 그거를 계속 유지시켜 줘야 돼요. 탭을 쓰기로 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탭만 쓰시고, 띄어쓰기로 하기로 했으면 띄어쓰기로 유지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A는 B보다 작다. 그 다음에 아니 이게 거짓이면은 else는 그 외니까 참 아니면 거짓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거짓일 때는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30은 20보다 작지 않죠. 작지 않으니까 요 else 루트를 타서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가 프린트가 된 것입니다. 이제 else를 3개 쓰고 싶을 3개 쓴다. 2개를 쓰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또 다른 경우 이렇게 여러 분기를 더 나누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if를 씁니다. else와 if를 좀 합친 그런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을 때, A가 B와 동일할 때, 값이 같을 때, 그 외에 그러면은 이제 A가 B보다 클 때겠죠. 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으니까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그래서 요거를 다 따로 그 경우의 수를 따로 지정을 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금 따져보니까 같다니까 A는 B와 같다가 프린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for문과 while문이 있는데 얘네들은 둘 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if는 또 분기.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참인 경우에만 이제 어떤 그 경우에 맞는 그 분기에서 수행하라는 것만 수행을 하는 거고요. for문 같은 경우는 여러
여러 작업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포문과 와해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포문과 와해문의 차이를 좀 먼저 보고 위로 올라갈게요. 포문과 와해문의 차이는, 포문은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10번, 20번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반복 이제 가능한 객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요것도 좀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리스트가 무한한 리스트는 없고, 그 리스트가 어느 정도 이제 유한할 거 아니에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뭐 뭔가를 다 꺼내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라, 이런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for 요소인 반복,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for 요소, 그다음에 반복 가능한 객체에서 리스트를 이제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리스트 안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반복해라, 어떤 행동을 반복해라 라는 그런 식의 명령을 할 때 for문을 쓰고요. while은 이게 if문적인 게 좀 있어요.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되는 코드. 반복 획수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냥 조건이 딱 맞춰지면 그때 반복을 해야 될 때 유일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while 다음에 이 while이 실행되는 조건이 이제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루트라는 리스트가 하나 있고, 이 프루트에 있는 거를 하나씩 빼서 프린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포문의 가장 전형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플, 바나나, 체리 하나씩 꺼내가지고 프린트해라 라는 문법입니다. for, 그 다음에 프루트, s가 없어졌죠. 하나씩 꺼내서 프루츠에 있는 것을 하나씩 꺼내라. 그래서 약간 뒤에서부터 좀 읽어야 되는, 앞에서부터 읽는다기보다는 뒤에서부터 읽어야 되는 그런 그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프루츠 안에 있는 애들을 하나씩 꺼내서 걔네를 뭐라고 하느냐, 프루트라고 임시 변수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변수명을 기존에 있는 거를 딱 맞춰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임의로 정하는 겁니다. 새로운 변수를. 그래서 프루츠 안에 있는 하나하나 개별 과일이니까 프루트라고 한 거예요. 이거 그냥 다른 뭐 A, B 이런 걸로 해도 똑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프루트가 아니라 A라고 하고, 이것도 그럼 A, 프린트는 A를 해야 되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프루트 안에 있는 요소를 하나씩 꺼낸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 목록 중에서 필요한 거 있는 거를 이제 하나씩 꺼내는 그런 것이 이제 포문입니다. range라는 함수가 있어요. range라는 함수는 이제 그 범위 내를 이제 만들어주는, 숫자를 만들어주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5개의 숫자를 만들어주는데, 이 레인지, 범위니까 0부터 시작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0, 1, 2, 3, 4. 그래서 개수는 5개인데 0부터 시작한다. 라는 거. 여기 보시면 i도 그냥 여기서 a 한 것처럼 그냥 임의로 정한 거예요. i 아니라 딴 걸로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대신 여기를 i로 정했으면 여기도 i로 해줘야 되고, A로 정했으면 여기도 A로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여기는 변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hile은 일단 변수 하나를 이렇게 하는 거를 변수를 하나 초기화한다 라고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변수는 이제 0이라는 게 담겼는데, 이게 0이 뭐 정보값이 특별히 있을 수도 있지만, 0을 특별히 넣고 싶어서 넣은 것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숫자가 들어가는 변수를 하나 만든다 라고 그냥 정의하고 싶어서 하나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많거든요. 난 리스트라는 자료형을 담을 그 상자를, 변수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빈 리스트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요. 리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 리스트 1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는 리스트를 담을 거야 하면은 이렇게 빈, 이 안에 뭐 1, 2, 3, 4, 5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3, 4, 5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빈 이렇게 목록만, 리스트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를 초기화한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지금 숫자 변수를 하나 초기를 한 거죠. 정수 숫자 변수를. 근데 이 정수가 5보다 작을 때 프린트 카운트 그 변수를 카운트 한다.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이제 들여쓰기 안에 하면은 그 다음에 다음 작업을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같은 이 들여쓰기 라인 안에 있으면은. 그래서 카운트에 플러스 이퀄. 플러스 이퀄이라는 거는 요거랑 같은 겁니다.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을 새로 다시 변수에 새로 넣어준 거예요. 즉 0이었으면 그 다음에 1이 되고 0 플러스 1은 1이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런데 비교를 하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카운트가 while 인분이 이제 그 참 거짓 중에 거짓이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니까 1은 아직까지 5보다 작으니까 다시 프린트하고 다시 거기다 1 더하고 그럼 2죠. 2는 다시 5보다 작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은 4가 되기 전에 그 다음에 여기 4가 돼서 프린트가 된 다음에 하나가 더해지면은 어떻게 되죠? 5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작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Y문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볼 것은 함수와 라이브러리입니다. 함수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 블록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제 마치 변수를 한번 설정해 놓으면은 그 안에 있는 긴 데이터들을 여러 번 뭐 입력하거나 그럴 것 없이 그 변수 명만 가지고 불러오면은 데이터를 같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처럼 함수는 함수명만 불러오면은 이제 함수를 안에 있는 어떤 명령들을 코드들을 또 반복해서 쓸 필요 없이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죠. DEF, definition의 약자인데요.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함수를 정의합니다. 라이브러리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들을 여러 개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는 공유가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라이브러리들을 쉽게 가져와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F 파이썬에서 뭐 설치하거나 이럴 거 없이 우리가 미리 준비해 줄게 하는 이제 내장 함수들도 있고요. 내장 라이브러리, 표준 라이브러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라이브러리를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뭔가 이제 API 불러오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이 또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정의부터 먼저 볼까요? 이제 greet라는 이제 함수를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def를 쓰고 띄어쓰고 얘를 쓰고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는 뭘 넣느냐면요. 함수라는 것은 코드이기 때문에 얘 하나가 뭔가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요리에는 아까 재료와 걔를 이렇게 지지고 볶는 과정 이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재료가 뭐가 들어갈지를 미리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재료만 넣으면은 이제 지지고 볶고 해서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게 함수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greet라는 함수를 불러오고 그 안에 있는 재료를 넣어준 거예요. 재료 뭐죠? 앨리스라는 재료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hello 앨리스 여기 보시면은 hello name 이렇게 돼 있죠. 요 중괄호 안에 여기 들어간 게 여기로 이제 넣어라라는 코드입니다. 김정아 넣어도 hello 김정아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쓰는 것이다. 그 다음에 import라는 것이 바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math라는 라이브러리 웹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math에 이제 sqrt 하면은 이제 제곱근을 이제 계산하는 거라서 16은 이제 4, 16이죠. 그 다음에 원주율 값을 제공하는 3.14 어쩌고저쩌고 하는 원주율 값을 제공하는 이런 이제 원래 요거 임포트 없이 얘를 쓰면요 에러가 나요. 근데 임포트를 했으니까 이 sqrt라든지 pi라든지 하는 함수
를 이제 마치 원래 가지고 있는 내장 함수처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파이썬 문법들 이제 보시면은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파이썬입니다. 코드 블록, 이 코드에서 어떤 행위의 영향력에 대한 그 구분을 뭐 다양하게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코드 이 영향력이다. 여기에서 하는 명령이 여기까지 이 범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항상 밝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뭐 괄호를 쓰는 데도 있고 다양한데, 파이썬은 들여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를 잘 맞춰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들여쓰기 잘못하면 코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백 4칸 혹은 탭 이렇게 씁니다. 공백 4칸을 쓰는 것을 이제 보통 권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샵을 써가지고 어떤 이 전체 코드와는 상관없는 메모 남기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일행 주석 한 줄에만 내가 주석을 쓰겠다 하면은 샵을 쓰고, 여러 행에 걸쳐서 주석을 쓰겠다 하면은 큰 따옴표 3개를 사용해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이제 위에 아마 if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잘못 나온 것 같고요. 주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if문이 아니구나. 그 들여쓰기 하려고 하는 것이 들여쓰기 if 안에, 이 if문 안에 여기부터는 이제 다 if문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고요. 조건이 참입니다는 무조건 그러면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if를 돌리는 거죠. 이제 참이 아니라 거짓이면은 이 코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코드는 실행됩니다. 인데 만약 거짓이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 만약 참이다는 무조건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무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그냥 참인 거죠.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조건이 안 달려 있는데 거짓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조건 참이다면 무조건 프린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무 조건 없는데 거짓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무시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코드는 실행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참 거짓에 대한 개념이 좀 낯설 수 있는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있으면은 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석, 이것도 주석입니다. 이것은 주석입니다.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이렇게 3줄, 여러 줄, 3줄에 2줄이네. 여러 줄 한 것도 주석이에요. 따옴표 3개 쓰기. 이렇게 해서 주석을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 다양하게 넣을 수 있다. 그 다음 변수명을 이제 작성하는 것도 규칙이 있는데요. 문자, 숫자, 그 다음에 밑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이제 조합해서 쓰시면 되고, 대소문자 구분할 때 이제 숫자로는 시작할 수가 없고, 의미 있는 이름 사용해서 가독성을 높인다. 높이면 좋습니다. 이건 권장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에 뭐 A, B, C, D 굉장히 많이 쓰긴 했는데, 사실 A, B, C, D는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A, B, C, D로 하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직관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직관적인 이름을 쓰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아주 기본적인 문법을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제는 그래도 좀 코드 비슷한 거를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문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다루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텍스트 데이터를 가져오고 저장하고 하는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텍스트 파일을 읽어오는 과정은 파일을 열고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파일을 닫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오픈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모드가 있어요. 이 열 때 어떤 모드를 쓸 것이냐. 읽기 모드는 R, 쓰기 모드는 W인데 이제 읽기 모드로 하면 읽기만 하고 수정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도 그냥
문서 열기 하면은 수정할 수 있게 문서가 열어지는 경우도 있고, 수정 안 되는, 지금 뭐, 읽기 모드입니다. 뭐, 수정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기라는 것은 빈 파일 열어서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정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정까지 할 수 있다. 내가 지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W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맷으로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읽어온다라고 쓰시면은 읽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되고요. 여기에 텍스트 파일,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텍스트 파일의 이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 경로를 써야 되는데, 이제 가장 간단하게 쓰니까 이렇게 쓴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파일 경로를 쓰셔야 됩니다. 같은 폴더 내에 있으면은 뭐 파일 경로를 안 써도 되지만, 지금 뭐 일단 우리는 이제 콜앱에서 쓰니까 경로를 쓰시면 되고요. 데이터를 이제 읽기 위해서는 리드 또는 리드라인즈 메서드를 활용을 하면 되고, 이제 리드는 파일의 전체 내용을 그냥 하나의 문자열, 그냥 엔터 없이, 엔터를 그냥 다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드라인즈는 그래도 엔터를 좀 살려주고, 엔터 하나하나를 이제 각 줄로 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줄, 리스트 1, 그리고 순서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문장으로 끊어가지고 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일 닫기가 있거든요. 파일 작업이 끝나면 클로즈 메서드를 호출해서 파일을 닫아야 됩니다. 이제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러면은 클로즈를 하면 이제 파일을 진짜 우리가 뭐 워드나 한글에서 파일 열었다가 닫기처럼 이제 얘를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코드에서.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로즈 안 한 상태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뭐 프로그램에서 이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경고문 뜰 때 있잖아요. 그렇게 뜰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일 닫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파일을 열고 뭔가 이제 수정을 한다거나 뭔가를 한 다음에 혹은 뭐 파일 열기를 안 하더라도 새로운 파일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저장하고 싶을 때는 이제 파일을 열고 데이터를 쓰고 파일 닫는 과정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워요. 단계가 이제 번거로운데 원래 있던 파일을 열 때와는 다르게 이제 새 파일을 만들어서 새 파일의 만든 다음에 걔를 열고 빈 파일이죠. 빈 파일에 뭔가를 저장을 쓰고 그 다음에 걔를 저장하고 걔를 닫는 그런 과정입니다. 파일 열기를 하기 위해서 똑같이 오픈 함수를 활용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쓰는 경로가 새로운 파일의 경로예요. 우리가 새로운 파일 뭔가 그냥 빈 프로그램에서 워드에서도 빈 프로그램에 빈 파일 열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쓴 다음에 저장하기 누르면은 이제 거기서도 이제 경로를 위치를 선택하고 저장할 위치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장하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쓰기 모드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수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지 그 안에 뭔가 내용이 새롭게 쓰이겠죠.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되고 저장을 할 때는 무조건 W라고 리드 모드는 아니다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새로운 경로를 쓴 거예요. 여기에는 항상 그래서 write 혹은 write lines 메서드 아까는 read 또는 read lines였는데 write 메서드를 이제 쓰고 write는 문자열 파일을 쓰고 이제 문자열의 리스트를 파일에 쓴다. 근데 좀 반대로 읽기 할 때 리드 라인즈를 좀 많이 쓰거든요. 리드 모드 안 쓰는 건 아닌데 리드 라인즈를 쓸 때가 더 많은데 이때는 라이트를 쓸 때가 더 많습니다. 이제 리스트 형태로 이제 보면 돼 있으면은 데이터 볼 때 새로운 파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기에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라이트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클로즈를 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파일을 이제 불러오고 저장하는 과정인데요. 좀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파일을 이제 이런 콜앱의 좀 단점이라고 하면요, 파일을
이제 불러오고 할 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면 그냥 내 PC에서 뭔가 코딩을 하면은 내 PC에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경로만 이제 써주면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웹이잖아요, 웹. 그래서 내 PC에 있는 파일은 따로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따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좀 좋진 않아요. 이게 임시로 돌아가는 어떤 가상 공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파일을 올려도 뭔가 연결 끊기면은 그 파일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제 오래 작업해야 되고 저장이 되어야 되고 이런 파일은 함부로 올리시면 안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구글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랑 연결을 시켜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가져와서 쓰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뭔가를 한 결과물을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이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랑 연결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폴더 아이콘, 요게 이제 파일 관련된 뭔가를 할 수 있는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구글 연결이 안 되어, 드라이브 연결 안 되어 있으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연결하라 뭐 이런 게 새로 뜰 거고, 아니면은 정석은 얘를 이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까 뭐 실행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실행이 됐는데, 실행하라는 뭐 이렇게 창 같은 게 뜰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뭐 yes 눌러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구글 이제 드라이브, 원래 이 드라이브라는 이 폴더 좀 시간 걸려요. 처음 연결할 때는. 구글 드라이브 폴더를 보시면은 이제 내 드라이브 이런 파일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쓰거나 혹은 반대로 이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거 외에도 그냥 임시로, 난 그래도 임시로 그냥 가볍게 쓰고 말래 하면은 내 이제 여기 그냥 폴더에 있는 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저는 있는 거라서 아마 그냥 중복 처리돼가지고 다시 더 올라가진 않고 그냥 똑같은 파일 올렸더니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파일을 2개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실습에 쓰는 거. 그거를 여러분은 뭐 구글 드라이브 쓰시는 분은 구글 드라이브 여기 어딘가에 넣으시고 그 경로를 가지고 여기다가 쓰시면 되고요. 그 경로를 어떻게 하느냐, 알아내느냐, 여기 구글 드라이브 경로를,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 파일, 지금 내 드라이브에 있는 이 파일을 내가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니까 경로를 알아내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살짝 클릭하지 마세요. 누르지 마시고 그냥 마우스만 가져다 대면은 여기 점 3개가 보이거든요. 점 3개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 경로 복사가 있어요. 경로가 복사가 됩니다. 그럼 내가 경로 복사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에다가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코드에는 지금 요 파일을 넣으면 send in clue sts 요 파일이거든요. 이 파일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점 3개 있죠. 점 3개를 경로 복사해가지고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코드에 이제 그 경로 복사한 파일을 이제 쓸 건데요. 일단 실행부터 시켜볼게요. 이렇게 되는 데이터의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의 첫 10줄을 출력하는 코드예요. 보시면은 이 파일 패스에 아까 복사한 경로를 넣으시면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드라이브에 있는 특정 위치에 있으면 이 경로는 아마 다를 테니까 꼭 경로 복사해서 여기에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냥 저처럼 여기 임시로 그냥 업로드한 그런, 지금 여기 보시면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도 업로드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여기에 올리는 건 좀 임시로 올리는 걸로 하셨으면은 아마 뭐 이거 수정 안 하셔도 되긴 할 거예요.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파일이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어쨌든 경로에
본인의 그 파일 경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먼저 읽기 모드로 R 모드로 파일을 읽습니다. 그때 이 파일 패스, 얘가 변수예요.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쓰셔도 돼요. 얘를 똑같이 여기다가 쓰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변수에 넣으면 좀 더 깔끔하고 잘 이해하기 쉬우니까 변수에 한번 넣고 얘를 이제 넣습니다. 그다음에 리드 모드, 읽기 모드로 이제 파일을 연 거죠. 그리고 이 파일 영은 그 파일에 있는 내용들, 텍스트 파일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파일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 저장된 내용을 다시 한 줄 한 줄 리드 라인즈, 한 줄 한 줄 읽어서 리스트로 만든 거죠. 리스트로 한 줄 한 줄 만드는 그 리스트가 라인즈라는 이름의 변수에 다시 남긴 거예요. 이 라인즈라는 함수는, 변수는 그 안에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 한 줄 한 줄 이제 잘린 리스트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얘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파일은 닫습니다. send include sts라는 파일은 이제 닫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얘를 가지고 라인즈를 가지고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인즈의 첫 줄만 출력을 한번 해봅니다. 라인즈의 첫 줄에 아니라 첫 10줄만 출력을 하는 거는 슬라이싱 위에 배웠었죠. 슬라이싱을 하면은 됩니다. 0번째 줄부터 10번째 줄 미만까지 출력을 한다. 그러면 10개가 나오죠. 요 슬라이싱 된 그 리스트, 10개의 항목만 들어있는 새로운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리스트의 각 항목들을 이제 라인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고, 그 줄을 이제 프린트 하라. 포무는 이 전체가 다 소진될 때까지 반복이죠. 그래서 프린트 해라. 그래서 10줄 다 나올 때까지 프린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프린트가 잘 됩니다. 그럼 얘를 이제 새로운 파일에 저장을 하고 싶어요. 10줄만. 기존에 있던 거는 전체인데 그 10줄만 새로운 파일에 저장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새로운 파일의 경로를 설정을 합니다. 우리가 파일 저장할 때 어디에 저장할지 위치 선택하죠.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 새로운 이름도 만들죠. 이거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장하기 누르기 전이에요. 저장은 아직 안 됐고 이제 그 경로랑 새로운 이름만 지어준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W 모드로, 쓰기 모드라고 하지만 이제 수정 모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때는 쓰기 모드가 더 적절할 수도 있네요. 아무튼 라이트 모드, 쓰기 모드로 이제 오픈을 하면은, 오픈이라고 하니까 왠지 기존 파일만 기존 파일만 여는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요렇게 완전 없던 경로를 새로 만들어주면은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경로에 어떤 파일명을 가진 10lines.txt라는 그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지금 이제 보통 코드를 이제 내 PC에서 돌린다면은 그 경로에 이제 생기겠는데, 여기는 이 컨텐트 이 경로는 여기에요. 여기에 생기게 돼요. 열어놓고 해야겠다. 네, 여기에 있다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이 첫 10줄을 이제 그 새로운 파일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새로운 파일, 요 상태에서는요, 새로운 파일은 생겼지만, 그냥 깨끗한 순백의 빈 파일이에요. 빈 파일에 이제 10줄을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썼으면은 걔를 이제 저장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이 새롭게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다려야 돼요. 네, 기다리면 10lines.txt라는 파일이 새로 생겼죠. 얘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두 번 하면은 옆에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위에 우리가 프린트했던 요거랑 똑같은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러온 이런 텍스트들의 아주 간단한 통계 내는 것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num lines 이제 0 라인
라인의 개수, 워드의 개수, 그 다음에 글자 수를 계산하기 위한 어떤 변수들을 하나씩 만들고 0이라고 쓴 거는 이제 초기값을 그냥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수, 빈 변수,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 변수를 하나씩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줄들을 순회하면서 통계를 계산합니다. 이 라인즈가 어디 나왔냐? 여기 있죠. 여기 전체 파일을 이제 열어가지고 모든 텍스트 데이터를 한 줄씩 저장한 요게 이제 라인즈예요. 이게 아직도 살아있죠. 우리가 없애지 않았으니까. 라인즈의 각 줄에 하나씩을 그 다음에 읽때 거기에 뭐 쓸데없는 공백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그냥 이제 습관적으로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게 이런 거 라인점 스트립 한 번씩 넣어주면 좋거든요. 쓸데없는 공백 문자 제거하고 문장수를 세는 거예요. 한 번 여기서 뽑힐 때마다 여기 이거 원래 0이었죠. 0에서 플러스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문장수가 세워지겠죠. 한 문장이 뽑힐 때마다 1씩 늘어난다면은 0에서부터 끝까지 가면은 총 문장수가 여기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단어수 증가. 스플릿 함수로 이제 단어 리스트를 생성한 다음에 길이를 구한다. 스플릿은 이제 쪼개는 거잖아요. 이 문장, 이 라인 한 문장이 이제 나왔죠. 나온 문장에 대해서 쪼개는 거예요. 공백을 여기에 뭐 쪼개는 거는 여기에 이제 기준을 쓰면은 그 기준대로 쪼개지는데 기준이 없으면은 공백, 화이트 스페이스, 띄어쓰기 단위로 잘리거든요. 그래서 그 띄어쓰기 단위로 쪼갠 것을 뭘로 만듭니까? 워즈. 그 리스트가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워즈라는 그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길이를 재는 거죠. 길이를 잰 다음에 그거를 numWords라는 총 단어수 거기에다가 길이가 개수였죠. 리스트에서 길이는 개수예요. 그 개수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 단어의 개수가 마지막에 이게 포문이 끝나면 나옵니다. 글자 수도 비슷한 방식으로 라인의 그냥 길이, 그 문장의 길이, 랭스는 거기에 있는 문자 수죠. 문자 수를 쓰는 거죠. 리스트, 이거는 워드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요소들 하나하나, 단어, 띄어쓰기 변으로 하나하나의 단어를 이제 센 거고, 얘는 이제 한 글자 한 글자를 센 거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라인즈 끝까지 하면은, 총 문장수, 단어수, 글자 수가 나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되죠. 그래서 1000개의 문장인데도 아주 빠르게 잘 계산을 해줬습니다. 문장은 1000개고 단어 수는 8000개, 그 다음에 글자 수는 3만 4000개 정도 나왔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거는 이 텍스트 전체를 내가 다 보기보다는 좀 어떤 용어가 있는 거를 딱 뽑아서 보고 싶다. 그래서 특정 단어를 숙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걔를 이제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수도 하나 만들었고요. 특정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저장할 리스트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긴 이름. 이렇게 변수죠. 리스트 초기화라는 게 변수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리스트 변수를. 그래서 이렇게 변수들을 미리 또로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각 줄을 for line in lines 요거는 이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위에서부터 각 줄을 순회하면서 얘가 있으면은 그냥 횟수를 해서 누적을 하고 그거를 또 새로운 리스트에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라인을 하나 뽑아서 일단 뭐 공백 문자나 소문자 변환 뭐 이런 거 이 소문자 변환은 안 해도 되는데 혹시 뭐 그거는 그냥 뭐랄까 관습적으로 많이 해요. 특히 검색할 때 지금 이건 한국어로 했으니까 상관없는데 영어로 하면은 대소문자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근데 검색할 땐 보통 대소문자 구분 없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관습적으로 많이 해서 이제 한 거고 한국에서는 뭐 필요 없다 하면 지우시면 되고요. 소문자로 제거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백 문자 같은 경우에는 뭐 통계 내거나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없애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단어 리스트. 요것도 위에 했던 거 띄어쓰기 단위로 이제 워드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 워드 안에 특정 단어가 있는 숙수가 있는지를 검색을 해가지고 카운트를 합니다. 횟수를 카운트 메소드가 위에 있었죠. 거기에서 타겟 워드 뭐였죠? 숙수. 만약에 여러분이 숙소 말고 딴 걸로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적 카운트를 세고 플러스 이퀄 쓰면은 누적을 하는 거죠. 한번 세워질 때마다. 그 다음에 특정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리스트에 추가. 그래서 만약 타겟 워드가 워드 안에 있으면은 그 라인, 여기서 중요한 건 라인을 넣는 거예요. 라인을. 워즈를 넣는 거는 그냥 숙소 계속 넣을 테니까 아무 의미 없죠. 라인을 넣어준다. 그래서 하면은 20번이 됐고 실제 숙소가 포함된 문장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파이썬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기초적인 내용을 함께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